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 유수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벌써 12월입니다. 항상 이제 1월 달, 12월 달 마감하는 달과 시작하는 달 정신 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뭐 변함없이 항상 꾸준한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예상을 위해서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이승일 위원, 민병철 위원 같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 이제 12월에 첫 주 경마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편성 강도를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네.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역시 월초 편성답게 지난주 11월 월말 편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출전 두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자, 이번 주 부산 경마의 특징은요, 1등급 경주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경주도 9경주까지가 모두 하위 등급의 경주 레이스입니다. 역시 그 하위군 기복마들 간의 편성이 또 상당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결코 만만치 않은 부산 경마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이승일 위원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또 이제 이 월초 경마인 만큼 또 이제 출전 두수는 이제 들었는데요. 또 이제 출전 두수가 상당히 좀 빡빡하게 출전한 마필 편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편성에서는 또 이제 의외성도 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복병 마필을 좀 잡아내는 재미가 사실 좀 짭짤한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가 될 듯도 한데요.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당 경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후 최근 두 차례 경주에서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등급 단거리 경주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자, 이번엔 내치게 2두의 선행만 보내놓고 외곽 2선에서 따라가면서 레이스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낼 것으로 보여. 최근에 내치 게이트 좀 갇힌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외측 게이트 배정받은 것이 정배를 풀어냈는데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번 경자 게이트는 좀 외곽으로 밀렸어. 또 이제 이용호 기수, 호만이 이용호 기수가 재기승을 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또다시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9번 성호 정상의 한 발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선행마 중에서는 가장 눈길이 갑니다. 이 3번 탱크 파워. 이 편하게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뿐만 아니라 경합성 선행, 선입 조건도 극복해낸 전력이에요. 선행 1순 기대치가 있고 따라가도 가능해 보이는 3번 탱크 파워와 요 8번 코리안 탱크. 선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직선에서도 근성이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요 8번 코리안 탱크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선두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전기작전 구사가 가능합니다.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도 물론 좋겠지만 압박받는 선입 조건, 압박받는 선행 조건도 이겨낸 전력이에요. 게이트 1번, 내선 최적의 전개, 1번 미라클 라인의 선전 기대할 수 있고요. 자, 9번 킹 오브 베스티. 편하게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현등급에서도 중거리까지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전력이에요. 이번 경주 편성, 자, 선행마 군 중에서는 가장 초반이 빠른 발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튜닝 기수 기용으로 직전대 2km 감량 혜택까지 있습니다. 선행 강공 트레이 기대가 되고요. 이 장점이라 하면은 그 중거리에서 마지막 한 발 뚝심 있는 결정력을 발휘하는 취입형 마필이라는 거예요. 앞선의 전력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에 충분한 현등급 기대 가능성을 보였고 이번에 익스프레스 기수로 강화했고요. 기술.
네, 적중 내역과와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준비한 순서는 김재민의 추천 경주 코너입니다. 3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김재민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1200m 레이스 국산 6등급 경주 편성인데요. 출마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결정형으로 치러지고요. 총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아직까지 잠재력을 평가하기가 좀 이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전력이 드러나면은 이제 능력 편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미세한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재밌게 바라보는 경주로 풀이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추천 경주를 5경주로 선정을 했었고 애니나인이 우승까지 해주면서 당대퀸 쪽으로 최종 선택에서 주력을 하고 쌍승 23.5배까지 적중을 하면서 다행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주도 그런 적중으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7번마 영천시대가 2억 1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만은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데뷔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 여력 부분에서는 상당 수준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당장 이번 경주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선택입니다. 고개가 아직은 조금 높은 감도 있고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1번마 럭키질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발이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제타바이트가 내측으로 사행하고 럭키질주는 7번 게이트에서 약간 A측 사행하면서 두 마리가 부딪히고 초반에 후미권으로 밀리면서 시종 애곽전개하고 거리손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들, 리턴 매치를 펼치는 그라운드킹과 별빛 여행을 비교해 봤을 때 럭키질주가 이번에는 게이트 이점을 감안했을 때 훨씬 더 앞자리를 잡는다면 별빛 여행이나 그라운드킹을 모두 제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6번마 셋도 박스란 마필은 이 주행 심사 모습 보면 출발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균형을 잃고 낙마할 뻔했었는데 2선 줄서기로 진행을 했고 책직 반응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죠. 지난 경주에서는 늦발을 합니다. 꼴찌 전개했습니다. 그리고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역시 채찍에 대한 가능성, 반응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노림수는 1번마 럭키질주와 6번마 셋도 박서 두 피를 노림수로 갖고 있는 입장인데 7번마 영천시대, 그 다음에 2번마 별빛여행과 5번마 그라운드킨 복병으로 선택할 마필들 최종 점검까지 마치고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적중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죠. 국산 6등급 결정형으로 치러지고 3세 이하 마필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경주에서 졸전을 펼친 이유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11번마 피스베리 같은 경우는 출발이 좋았습니다만은 예측 사행하는 마필과 충돌하고 졸전, 뭐 이런 내용까지 이제 차근차근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먼저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전개도로 살펴보는 부산 4경주입니다. 6등급 기복마간 경주입니다. 이번에 경주 여건 유리해지고 또한 전개 여건이 유리해져서 실전 변화가 기대되는 마필이 대거 출전합니다. 지금부터 전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게이트 외곽이 더욱더 초반 선두 장악하는 데 유리해 보입니다. 바로 11번 피스벨이죠.
과거 게이트 최외곽에서 선행받아서 동거리를 입상한 전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에서 초반 선두권 장악하기 수월해진 편성입니다. 여타에 4번 제왕의 질주가 있습니다만, 자, 8번 포에버 빅토리 은근히 밀어나가는 2선 가담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이번에는 11번 피스베리 보내놓고 2선 외곽에서 좀 더 수월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것입니다. 자, 내측에 1번 기가 스피드. 자,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에서 다소간 초반 무리한 전개 펼쳤는데 이번에는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페이스 내선에서 가장 또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고요. 자, 9번 우승천지도 선두권의 흐름을 차분하게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8번 포에버 빅토리 530km대의 거구예요. 주행시 보폭은 크지만 아직은 둔탁한 면모가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경주 앞선이 상당히 빠른 강한 페이스 구도 속에서 지난 10월 2일 경주에서는 후미 늦추입 고배를 마셨지만, 자, 직전에는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선행마 이반질린 그 페이스 외선에서 따라가느라고 무리했습니다. 직선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는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고 강하지 않아 보여요. 8번 포에버 빅토리가 전개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졌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11번 피스베리 이미 10월 23일 날 현등급에서 1300m 거리 선행 1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는 내측 게이트 배정에 출발 후 타마필과 추돌도 있었고요. 그래서 초반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 실패를 했고, 또 코너에서 앞에 마필에게 모래 맞고 다소간 뒤처지는 모래 민감성도 노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망사 눈가변을 착용하고 나오고요. 또한 재갈바지 향상을 위한 혀 보정끈을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악벽 제거를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나오는 만큼 11번 피스베리의 실전 변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자, 1번 기가 스피드 직전 실전 이전째 뚜렷한 변화를 보인 말이죠. 당시 1200 레이스 앞선이 빠른 편성 결국 앞선의 두 마리 마필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고요.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9번 우승천지도 지난 10월 2일 날 시정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자, 입상을 일궈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지만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고요. 결국 옆 8번 포에버 빅토리 이번에 경주 여건도 좋아졌고 초반 선두 가담하게 훨씬 더 수월한 편성에 드디어 실전 변화의 타이밍이 도래한 말로 평가를 하고요. 게이트 외곽 배정받은 것이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서서 선행으로 유리하게 전개를 펼칠 11번 피스베리의 선행 1승 가능성, 내선 최적의 레이스로 마지막 한 발 결정력 발휘할 1번 기가 스피드와 자, 2선 외곽에서 라스트 한 발 결정력 보일 9번 우승천지까지 결국 부산 4경주는요. 경주 여건 유리해진 요 8번 포에버 빅토리에 좀 더 집중하는 경주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좀 정해졌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편성입니다.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포에버 빅토리, 11번 피스베리 그리고 1번 막 기가 스피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자, 이승일 위원 역시 비슷하게 보고 계시죠? 네. 네. 이번 경주가 지금 이제 이 전력 차가 크지가 않은 마필 간에 또 이제 이 오랜 훈련을 통해서 주법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공들였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의 8번 포에버 빅토리죠. 데뷔전서부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실전 경주에서는 결정력 부족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이 8번 포에버 빅토리입니다. 지난 경주 때도 상당히 스포량을 늘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던 마필이고요. 또 이제 10월 2일 경주 당시 1,300m 3위,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5위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이제 보레르 기수와 기승을 하고서 또 이제 훈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8번 포에버 빅토리 1,300m 제거리죠. 이번 편성에서는 또 이제 훈련 시 전력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마필도 다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8번 포에버 빅토리의 강한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8번 포에버 빅토리의 선전을 기대해 주셔야겠고요. 여기에 1번 기가 스피드입니다. 지난 경주 또 이제 실전을 치르면서 두 번의 경주째 지난번 3위를 했습니다. 기본 발놀림은 상당히 안정된 발놀림을 보였던 마필인데요. 1번 기가 스피드. 자, 이번에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거리 1,300m 거리는 첫 도전인데 이 1번 기가 스피드도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전력의 변화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외곽에는 10번 청마 대장군. 10번 청마 대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호수 기수가 다시 기승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데뷔전 이후 2차
입상을 성공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 이렇다 할 성공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지난번 이제 1,300m 거리에서 종반 탄력적인 걸음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 10번 청마 대장군입니다. 이번 경주가 또 이제 김호수 기수가 다시 기승한 가운데 변화를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10번 청마 대장군이 되겠고요. 9번 우승천지죠. 9번 우승천지는 이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한 만큼 이번 레이스에서는 또 이제 지난 경주에서의 아쉬움, 또 이제 1,300m 거리 적응을 마친 만큼 어떤 전력의 변화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객관적으로 8번마 포에버 빅토리하고 9번마 우승천지 두 피를 비교해 보면 말이죠. 두 마리가 다 중속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9번마 우승천지는 6선 예곽전개하고 직선주로에서 추진하는 동작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조금 갖게 하는데 거의 뭐 동급으로 봐줄 수도 있는 그런 복귀상의 흔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마 우승천지가 과연 어느 정도 이번 경주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궁금한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4파전 양상이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어서 이승일위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만나보시겠습니다.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9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경주에 걸음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으로 평가되는 편성인데요. 과연 어느 마필을 주목해 주실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5경주는 이제 1,200m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또 이제 장시간 걸쳐서 컨디션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지난번 이제 4위를 하면서 주폭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 있어 이 마필 놓고 또 이제 관심 갖고 한번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이 8번 삼바스타죠. 진경 기수가 이제 다시 기승을 했고요. 이 8번 삼바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의 경주에서는 또 이제 인기까지 모았습니다만 좀 아쉬움을 또 이제 고전을 했던 마필이 8번 삼바스타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또 강자 틈을 벗어난 가운데 이제 출전이기 때문에 이 8번 삼바스타 그다지 뚜렷한 강자가 없는 편성인 만큼 이 8번 삼바스타의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게이트는 지금 비록 외곽 게이트겠지만 이 8번 삼바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에서도 출발 시 양호한 출발을 보인 가운데 외곽 전개를 펼치다가 직선에서의 조금 아쉬움을 남기면서 사착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여전히 외곽 게이트겠습니다만 이 8번 삼바스타가 또 이제 선두권 너무 일찍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3선 전개까지 나서주다가 직선에서의 한 발을 노려준다면 충분히 1200m 도전을 노려줄 수 있어 8번 삼바스타의 한 발을 기대해 주셔야겠고요. 여기에 이제 2번 라이징 챔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에서 또 이제 선행 강공을 나섰다가 또 인기까지 상당히 강하게 모았습니다만 직선에서 선행 장악권 이제 직선에서 무딘 건을 보이면서 고전을 했던 마필.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상당히 또 스프량을 늘렸습니다. 요 이번 라이징 챔프 스포츠에도 탄력이나 파워감은 상당히 붙었는데요. 이번 편성이 지금 1200m 제거리고 또 이제 선행 상대 마필 1번 으뜸 클래식이 내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이제 최시대 기수 기승이라면 여기에 감량 2점을 넘고 도전이기 때문에 이번 라이징 챔프의 어떤 이제 선행 버티기를 또 기대해 줄 수 있겠습니다. 4번 소림전설이죠. 이 4번 소림전설도 지금 또 이제 포화주로에서 또 이제 출전을 해서 5위를 했습니다만 이 4번 소림전설 주행 제곱 이후 2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주폭을 보인 마필로 발놀림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경주 때보다 한층 더 활기찬 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4번 소림전설이 이번 레이스에서의 전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7번 에이스 명운이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1억 5천만 원의 몸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7번 에이스 명운이 1200m라면 1200m 입상 전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초반 스피드와 탄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성 자체가 있는데 이번에 유현명 기수라면 충분히 이 7번 에이스 명운도
한 발을 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7번 에이스 명운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9번 BK킹도 있긴 한데 감량 2점을 살려준다면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부산 오경주 8번 삼바스타 축으로 현장에서 최종 주력으로 잡아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전개가 유리한 마필들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고 훈련 상태 변화 모습을 보인 마필 중에서 좀 아무래도 주력으로 선택할 마필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죠.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뭐 레이팅 점수로 보면 41점에서 60점까지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총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현스드림 순발력도 있고 중속도 좋고 종반에 지난번에 터커에게 마신차로는 7마신인데 그 중반까지는 아주 치열하게 우승 다툼을 벌이는 근성을 발휘했던 마필인데요. 아무래도 이 마필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번 경주는 어느 마필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이승일 위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실전 적응력 맞추며 또 이제 현등급 변화노래일 마필 간의 접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선행 도전 노려줄 수 있는 1번 현스 드림. 지난 경주 선행 후 또 이제 1000m에서 또 이제 1위 마필과 7마심 차로 아쉬움 남겼습니다만 주폭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발론을 보인 마필이 1번 현스 드림이 되겠고요. 주행 재검 이후 첫 출전을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번 최고의 순간 이번 최고의 순간 같은 경우는 좀 인기에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만 이번 최고의 순간이 데뷔전 이후 전력의 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공들인 훈련을 잘 수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최고의 순간도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3번 대종천이죠. 3번 대종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피드가 향상이 된 모습을 지난 경주 보여주면서 어떤 이제 선두권 선행을 노려봤습니다만 지구력 부족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제 상대 마필도 조금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는 점에서는 3번 대종천의 변화 기대를 또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7번 브라보 캡틴 직전 4위를 하면서 어떤 이제 전력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이 7번 브라보 캡틴입니다. 이번엔 김태경 기수가 다시 또 이제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지구력 보강에 신경을 썼던 마필인데요. 7번 브라보 캡틴도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가운데 이번 경주 1번 현스드림이죠. 이 1번 현스드림 같은 경우는 선행을 지난 경주에서도 또 이제 선행 도전을 또 이제 나서 줬는데요. 이번에 이제 3번 대종천이 또 이제 초반 스피드가 이제 빨라진 가운데 도전이라서 이 3번 대종천은 이제 선두권 또 이제 조금 다툼은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1번 현스드림의 선행 장악을 또다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1번 현스드림 선행 후 버티기를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기 대비해서는 이제 맥앤치즈 2등급 마필인 맥앤치즈와 병합을 하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쓴 마필 1번 현스 드림입니다. 이용호 기수 기승하면서 감량 2점이라면 1번 현스 드림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번 최고의 순간 주행 재검 이후에 출전이겠습니다만 이번 최고의 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4등급 슈퍼스톤과 병합을 하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던 마필입니다. 근성 보강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마필이고요. 문제는 이제 출발 자체가 얼마나 빨리 선두권을 나서줄 수 있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주행 재검 당시에서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곽으로 타면서도 상당히 탄력적인 주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최고의 순간도 1200m 단거리, 물론 단거리겠습니다만 막판 직선에서의 한 발은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최고의 순간 한 발을 기대해 주셔야겠고요. 3번 대종천. 자, 이 3번 대종천이 이번 주 상당히 공을 들어가면서 습보량까지 늘려가면서 대폭 늘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썼던 마필입니다. 이 3번 대종천. 이쿠야스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했고요. 감량까지 받고 출전한 만큼 이 3번 대종천의 전력 변화 한 발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브라보 캡틴 훈련 강도는 높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구력 보강 위주로 약구보 훈련과 또 속보 훈련으로 지구력 보강 위주로 컨디션 보강에 신경 쓴 마필입니다. 7번 브라보 캡틴 지금 1200m에서는 꾸준하게 탄력과 기본
걸음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직선에서의 탄력 한 발은 또 7번 브라보 캡틴도 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7번 브라보 캡틴까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최종적으로 거리 늘었지만 선행 후 버티기 노릴 1번 현스드림을 중심으로 주행 제공 후 탄력 붙은 모습과 직선 한 발을 노려줄 수 있는 이번 최고의 순간에 한 발을 기대해 주시고요. 순발력 향상된 3번 대종청과 그리고 어떤 7번 동거리 경쟁력 있는 주폭 보일 7번 브라보 캡틴까지 기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뭐 새벽 훈련의 변화 모습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현스드림, 맥앤치즈, 상위군 마필과의 병합, 그리고 최고의 순간은 국산 4군 슈퍼스톰 요 마필과 병합. 그래서 병합 훈련 내용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민병철 의원, 예,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1번 현스드림은 워낙에 또 경주 여건까지 좋아진 모습 속에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자, 이 말이 뭐 선행을 수월하게 나설 수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직전의 그 경합성 선두 선행 조건도 이겨낸 말이에요. 이번에 1번 게이트 배정에 뭐 단독 선행까지 충분히 나설 수 있는 편성에서는 1번 현스드림의 1승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고요. 자, 3번 대종천이 최근 들어서 밀어서 나서는 선두 가담 스피드까지 뚜렷하게 향상된 가운데 직전에는 무리해서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 무너졌습니다만 자, 이번에 내측에 1번 현스드림 보내놓고 2선 내측에서 유력의 전개를 펼쳐낸다라면은 초반 무리 없는 레이스를 펼쳐준다라면은 요 3번 대종천의 충분한 실전 변화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4번 어플리트 코레도르가 올해 1월 달에 현등급 1300m 거리 입상 전력이에요. 최근에 공백이 있었고 자, 31조에서 이번에 19조 김영관 마방으로 이적을 한 말입니다. 자, 11월 12일 날 주행 심사 시에 체중이 많이 불어나온 모습 속에 오히려 체격 조건이 더욱더 좋아진 그리고 직선에서의 그 힘 실린 주폭이 상당히 향상된 마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됐는데 자, 이번에 오랜만에 출전이지만 뭐 19조 명문 마방의 사양 관리 시스템답게 요 4번 어플릿 코레도르의 자, 이번 경주 복병으로서의 가치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자, 6번 강자본색도 최근 들어서 휴양 이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말로 자, 6번 요 강자본색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1번마 현스드림 전개도 좋고 상승세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상대마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다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긴 한데요. 4번마 어플리트 코레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이 있는데 출발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는데요. 중속, 종속은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1번마 현스드림이 레이스를 얼마큼 빨리 주도하고 최종 결승선을 통과할 때 기록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4번마 어플리트 코레도르의 순위를 결정짓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 8번마 부영타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지난번에는 6번 게이트 있던 신항이 내측 사행하면서 진로가 막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레이스가 완전히 졸전으로 이어졌는데 정상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면 얼마큼 뛸지 모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복병은 존재하는 경주이고 다 비슷한 조건으로 똑같이 놓고 최종 선택은 고민을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어서 민병철의 추천 경주입니다.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300m 국산 5등급 마필들 총 13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최근 경주에서 선전을 한 마필들에게 눈길은 가는데 전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민병철 의원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일요경마 브리더즈컵이었죠. 이 부산 마필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당시 파워블레이드와 반지의 제왕 현장 메인 승부로 10.3배짜리 알짜배기 배당으로 팬 여러분께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정확한 적중, 환수 높은 적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는 이 전력 가늠이 쉽지 않은 5등급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하지만 전 경주 정확한 입상 실패 사연을 알고 있는 마필이 이번에 출전합니다. 그 마필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자, 3번 5비터스입니다. 자, 이 말이 작년 9월 데뷔 초 이후 단거리 연토를 이어나가면서 상당히 실전 검증을 받은 말인데 올해 1월 달에 평골절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백이 있었죠. 자, 그 이후에 최근 복귀 2번의 경주를 뛰면서 과거 선행일변도 벗어나서 이제는 참고 한 발 추입으로의 질주 습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자, 직전에는요 당시 시중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느라고 자,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단 말이에요. 당시에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자, 이번에 뭐 컨디션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늘어난 1,300m 거리. 이제는 초반에 굳이 무리해서 선두 선입전을 펼치지 않아도 마지막에 한 발 힘을 몰아쓰는 자, 그러한 전략으로 현등급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12번 영원축제는 역시 1억 4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답게 최근에 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등급에서도 검증을 받은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앞선이 약한 편성 12번 행운축제는 외선이지만 2선에서 가장 또 최적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연투 개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자, 8번 강호드림은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 늦발로 경주를 망쳐버렸습니다만 이번에 발주 연습도 꼼꼼히 했고요. 과거 무빙으로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강단이 좋은 말이에요. 자, 이번에 승급 이후에 두 번째 경주 요 8번 강호드림의 선전 기대치 있고요. 역시 단독 선행 2점이 있는 말이죠. 7번 골드스카이의 선행 1승, 그리고 8번 원더풀 스타. 지난 7월 달에 패출월 이후에 최근 주춤거리기 있습니다만 이번에 확연히 좋아진 면모 속에 요 8번 원더풀 스타까지 언급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이 금요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서 현장 컨디션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 3번 5빅터스를 자, 현장에서도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 후차권 최근에 이번 경주 적정거리 출전에 절정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자, 이번 경주 입상한 자리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마필로 엄선해서 자, 여러분께 현장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마 5빅터스. 최종 선택까지 고민의 여지를 남겨둔 부분은요. 항상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컨디션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꼼꼼하게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900m 5세 이하 마필들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9번마 미래용사 지금 4전 4승 복승률 100% 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가장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역시 9번 미래용사의 가장 관심 가는 경주입니다. 데뷔 후 4연승 2세 최강의 능력마로 검증받은 전력이에요. 특히나 직전 2세마 대상 경주였죠. 당시 선행 나섰던 선봉전설과 시종 외선에 승수하면서 경합성 선입전을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월등한 주폭경비 탄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전지파행으로 약간의 출전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이번에도 함께 출전하는 선봉전설 보내놓고 2선 응수, 역시 900m 거리에서도 출중한 기본기와 종반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하고요. 자, 4번 비룡석탑이 최근 세 차례 경주 2,300점 이하 편성이었어요. 강편성 속에서 종반 끝걸음에 여력만 남긴 채 착승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자,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의 졸전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도 예시장 체중 변동 현황을 체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 현등급 요 900m 거리에서는 요 4번 비룡석탑의 선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자, 5번 선봉전설, 이 출발 이후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죠. 자, 지난 4월 데뷔 후 5연속 입상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2세마 대상 경주와 직전에 편성강했던 귤림주택 특별 경주에서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습니다만 자, 이번에
직전 대비 편성 양도는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평가합니다. 대신에 대폭 증가된 부담 중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선행이라는 유리한 전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면은 5번 선봉전설도 선전기 대치가 있고요. 자, 내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를 펼칠 1번 한백전설까지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5번마 선봉전설, 9번마 미래용사 상위군으로 급성장이 기대되는 마필들 간에 볼만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복병 세력까지 이제 좀 점검이 필요한 그런 경주가 될 듯합니다. 이승일 의원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이제 9번 미래용사는 이제 저 역시도 인정을 하는 마필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이 9번 미래용사는 인정을 하는데 이제 2위권에서 또 이제 상당히 또 접전이 될 듯합니다. 이 중에 이제 5번 선봉전설 같은 경우는 900m에서 전력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 주포를 보였던 마필이 5번 선봉전설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10.5kg의 부중을 얹고서 64.5kg의 부중을 얹고서 옆편성에서 도전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5번 선봉전설 전력 자체로서는 충분히 이 900m 1분 13초 6대의 전력이라면 도전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여기에 7번 한백천사입니다. 지난 경주 900m 이제 우승 전력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또 이제 3kg 감량을 받고 출전을 하면서 52kg인데요. 이 7번 한백천사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에서 선행으로 어떤 선전을 해줬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에서 이 7번 한백천사가 또다시 선행을 나서서 버텨준다면 감량 2점을 넘고 제거리 900m에서 또 이제 소화를 또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7번 한백천사에 기대를 해줄 수 있겠고요. 6번 화이팅입니다. 6번 화이팅도 지난번 입상을 성공해 준 가운데 감량 1.5kg 감량을 받고 출전이죠. 부중 자체는 상당히 낮은 마필들이라서 의외로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전력으로서는 좀 이 인기권에서도 밀려 있는 마필이겠습니다만 6번 화이팅도 감량 2점에 900m에서의 주폭이라면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6번 화이팅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9번만 미래용사 두 분 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데 5번마 선봉전설과 9번마 미래용사 과연 어떤 마필이 더 잘 뛰어줄까? 문제는 5번마 선봉전설이 64.5라는 부담 중량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핸디캐퍼들이 봤을 때는 선봉전설이 그만큼 강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1번마 한백전설 같은 경우가 중속은 빠르지 않은데 말이죠. 직전 경주 이제 복귀를 해보면 4선에서 6선까지 밀렸다가 외곽전개 후에 직선주로 종반 부분에서 스퍼트 타이밍이 조금 늦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복귀를 보는 시각에서도 개인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견해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시각에는 스퍼트 타이밍, 강하게 빨래질을 해주는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1번마 한백전설은 복병 마필로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으로 치루어지는 경주입니다. 총 8마리, 출주 두수는 단촐한데요.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할 말이 있고 사연들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접전구도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그 내용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두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예측되는 최단거리 1000m입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그 기본기 출중한 신마의 전력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현등급에서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도 출전을 합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그 능검시 상당히 출중한 선두 장악 스피드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 3번 탐나 정벌과 그리고 주행검사 때는 상당히 또 좋은 스피드를 보였는데 데뷔 후 2번의 경주 직전에는 늦발했고 데뷔전에서는 빠른 선행 맡은 바구니에서 끌리는 악벽 보이면서 좀 졸전 펼쳤던 요 4번 밝은 태양도 기본적인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로 평가합니다.
뭐 외측에 요 8번 어메이징 대지도 과거 최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받아낼 정도로 출중하게 빠른 말이고요. 자, 7번 시디 더 타임. 이 선행마들 보내놓고 2선에서 응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주행검사 때 초반 출발 이후 바로 스피드는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밀어나가는 선두 가담 스피드가 좋았던 5번 아주 최강도 2선 정도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 탐나정벌. 발군의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로 보입니다. 주행검사 때 자, 출발 이후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서서 전 구간 상당히 여유 있게 일선하면서 1위로 통과한 말인데 자, 능검 이후에 2달의 휴양 공백이 있습니다만 훈련식 컨디션 이상 없는 모습으로 이번에 데뷔전 치르고 있고요. 자, 7번 스티지 더 타임은 최근 2차례 경주 1200 레이스였죠. 빠른 마필들 출발구에서 2선에서 응수하면서도 착승권,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실전 능력 미지의 신마들과의 약편성 호기를 맞았다 봅니다. 2선에서 응수할 것이고 의도적 최단 거리로 보이고 있고요. 자, 5번 아주 최강, 능검시 밀어나가는 중속이 상당히 좋았던 말인데 이 직선에서 최측 종료 추진 시 우선 끝걸음 보이면서 여유 있게 또 1위로 통과한 말인데 자, 이번에 갑작스레 데뷔전 출전에 훈련의 강도가 약한 것이 다소간 걸리긴 합니다만 기본기는 충분히 갖춘 말로 보입니다. 자, 문제의 마필이에요. 이 4번 밝은 태양. 지난 8월 15일 날 능검시 선행 1순 아주 여유 있게 1위로 통과한 후에 데뷔전에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선행 나서지 못하고 끌리는 악벽 도지면서 무너졌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자,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채 늦발을 하고 초반 끌리는 악벽을 제어하느라고 기수와 마필이 상당히 사투를 벌였고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자, 이번에 훈련 시 악벽 제어에 만전을 기한 만큼 실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오히려 저는 이 4번 밝은 태양이 여타의 마필을 제쳐내고 아예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쳐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결국 자, 우수한 기본기 갖춘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보이는 3번 탐나 정벌이 선행을 나서는 조건 혹은 4번 밝은 태양이 나서는 조건에서도 2선 응수 충분히 가능성을 갖추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1200 레이스 2선 외곽에서 충분한 기대 가능성 보였던 7번 시즈 더 타임은 줄어든 거리에서 선전 기대치가 있고요. 역시 주행검사 때 밀어나가는 중속과 직선에서의 우수한 걸음 보였던 5번 아주 최강도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악벽 제어를 실전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까가 관건이 되겠는데 일본산 특급 용병 오카베 마코토 기수의 요 4번 밝은 태양이라면 자, 이번에 실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준비된 신마 요 3번 탐나 정벌에 좀 더 주목하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3번 맛 탐나 정벌 데뷔전입니다. 주행 심사 모습 보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새벽 조교 모습에서는 뒷다리 보호대를 하고 이제 조교 구보를 타주는데 이 보호대가 좀 매끄럽게 매듭이 안 돼서 그런지 조금은 나풀나풀거리는 느낌을 줘서 그런지 아주 좋다라는 느낌에서는 조금 벗어난 느낌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상당히 궁금한 가운데서 이승일 위원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에서는 지금 3번 탐나 정벌이 데뷔전이겠습니다만 주행 검사에서의 순발력과 또 이제 끝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3번 탐나 정벌의 또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훈련 시에는 조금 불안한 또 이제 발놀림을 보이긴 했어도 이 3번 탐나 정벌의 근성 있는 주폭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3번 탐나 정벌 충분히 데뷔전에서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5번 아주 최강이죠. 데뷔전입니다. 5번 아주 최강도 데뷔전인데 보렐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5km의 부중이 더 늘었습니다. 5번 아주 최강. 종봤던 이제 탄력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마필입니다. 선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었고요. 출발 자체도 불안하지가 않고 안정된 출발을 보였기 때문에 5번 아주 최강. 이번 레이스에서 데뷔전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보렐리 기수와 기승을 하고서 직선에서의 한 발을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1번 계림제왕이죠. 1번 계림제왕 같은 경우는 입상을 우승 전력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이렇다 할 성을 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1번 계림제왕입니다. 이번 새벽 훈련 시에는 좀 시간을 길게 좀 장기간 잡으면서 길게 훈련에 임했던 마필인데요. 1번
계림제왕. 이번 경주에 10게이트에서 1게이트로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게이트 이점도 좋아진 가운데 이 1번 계림제왕도 출발 자체는 또 이제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한 점에서는 이번 레이스에서 앞선에 일찍 자리를 잡고 나서준다면 1번 계림제왕의 한 발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7번 시즈더 타임이죠. 1.5kg 감량을 받고 또 이제 이 7번 시즈더 타임도 데뷔전 이후 아직 입상을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감량 2점을 받고 1000m 또 이제 200m 줄어든 거리 출전인데요. 송경윤 기사님이 기승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조성곤 기사님이 기승을 하고서도 출발 시 또 이제 외곽 게이트 9게이트였습니다.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가는 대로 잡고 가는 대로 타줬던 마필이 이 7번 시즈더 타임이죠. 직선에서의 좀 끝걸음은 좀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만 기본 전력이나 근성 자체는 나와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시즈더 타임 이번 레이스 이제 200m 줄어든 단거리 1000m에서 초반 앞선에서 자리 다툼에서 일찍 자리를 잡고 도전을 나서준다면 이 7번 시즈더 타임도 이번 경주 1000m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어 7번 시즈더 타임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각 마필마다 사연들이 다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린 부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신 부분 외에도 이제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밝은 태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늦발하고 꼴찌 전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밀어서 격차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순간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앞에 마필들하고 격차가 확 좁혀지니까 또 주춤해서 제어를 해야 되고 이런 마필이 육경주에도 브라보 캡틴이란 마필도 그런 부분이 비쳐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 같이 출전하는 8번마 어메이징 대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샌드위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속이 나오는데 앞에 말들하고 순간 스피드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제어를 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한다면 조금 출발할 때 에러가 발생해도 그 부분이 극복이 될 텐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안 좋다라는 느낌을 갖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즈더 타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출발이 좋았는데 밀었으면 선행을 갔을 것 같은데 참고 타고 이제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요.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출주 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도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만큼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저는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듯합니다.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입니다. 국산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총 8마리, 출주 두수는 비교적 단촐한 편성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선전했던 마필들이 추입으로 잘 싸웠던 마필들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과연 추입이 통할 편성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이번 경주는 이승일 위원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전력차가 크지 않은 마필 간 접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전개상으로는 3선에서 4선 전개 가능한 5번 최강 불패죠. 5번 최강 불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또 이제 이용호 기수 기승해서 도전을 노려줄 마필이 5번 최강 불패가 되겠습니다. 국산 3등급 슈퍼스톤과 병합 조결을 하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썼던 점에서는 5번 최강 불패의 전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번 킴파슬리죠. 4번 킴파슬리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오카베 기수가 다시 기승하면서 2.5kg의 부중이 더 늘어난 마필이죠. 국산 3등급 조강과 병합 시 상당히 탄력 있는 근성을 보여주면서 현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4번 킴파슬리. 2.5kg의 부중 극복이 이제 관건이겠습니다만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 보여준 주폭이라면 4번 킴파슬리가 종만 탄력 자체는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에서는 4번 킴파슬리 또 여기에 스포시에도 탄력, 캐조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공들인 훈련을 잘 소화했다는 점에서는 4번 킴파슬리의 역습을 또다시 기대할 수 있겠고요. 7번 커플이죠. 이 7번 커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4번 킴파슬리와 동반 출전을 해서 3위를 했던 마필입니다.
7번 커플.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훈련 시에 구보와 또 이제 스포를 골고루 타주면서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썼고요. 지난 경주 때부터 상당히 스포량을 늘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엔 훈련 강도를 높이진 않았어도 이 7번 커플이 지난 경주 주폭 변화를 보여준 가운데 어떤 3위 아쉬움을 만회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7번 커플의 어떤 역습을 기대해 주셔야겠고요. 8번 질주 신화입니다. 이 8번 질주 신화 역시 지난번 1200m 입상 전력을 보여준 마필이고요. 직선에서 추입 탄력으로 어떤 2위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인데요. 이번에 이제 진경 기수가 기승한 가운데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이 8번 질주 하신도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스포량을 늘렸다는 점에서는 8번 질주 하신의 한 발까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최종적으로 코스 2점과 강적을 잘 소화한 5번 최강 불패의 선전 속에 부중 늘었지만 이제 동거리 안정된 주폭보인 4번 킴파슬리 여기에 8번 질주 화신의 또다시 역습을 기대해 주실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주폭 변화 보인 7번 커플이 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5번 최강 불패도 이번 경주에서는 한 3번째 정도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편성 같아요. 선행은 6번 맛 남도의 여왕, 1번 맛 영광의 레이스가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은 맞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으로는 추임 마필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민병철 의원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8번 질주하신을 말씀드립니다. 이 직전 경주가요. 9스타트 돌아온 포경선 그 빠른 마필들이 이끌었던 1200 레이스에서 초중화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에 정확히 힘쓰는 포인트에서 확실하게 힘을 써주면서 추입으로 여유 있게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번 경기 편성이요. 6번 남도의 여왕의 선행인데 직전 요 8번 질주하신이 경험했던 그 빠른 페이스보다는 초반이 느리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번 질주하신은 다시 한번 요 적정거리 1200m 출전의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킴퍼슬리는 이 앞선이 경합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최근에 두 차례 경주 1200, 1400m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에도 앞선이 얼마만큼 경합으로 무너지는가가 입상을 위한 관건이 되겠죠. 자, 5번 최강 불패는 지난 9월 18일 날 깜짝 우승 이후에 최근 두 차례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시종 외곽으로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 무너졌습니다만 자, 이번엔 출전 수도 단촐하고요. 최선 2, 3선 자리 잡고 좀 더 스팟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평가예요. 6번 남도의 여왕 작년 겨울까지 단거리 3연속 입상을 했던 말인데 자 2월 12일 날 골편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공백이 있었죠.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 전 선행 나서지 못한 가운데 졸전이었는데 자 이번에 단독 선행 2점이라면은 이 단거리 충분히 기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5번 최강 불패 지난번에 이제 출발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속에서 밀리다 보니까 스퍼트를 조금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4코너 돌 때 원심력에 의해서 조금 애곽 전개를 하면서 아무래도 거리 손해를 좀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스퍼트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은 사실 경주 결과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7번 막 커플도 지난번에 앞발 들고 기립늑발하고 종반에 날아오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만약 출발이 매끄러웠다면 퀸파슬리도 이겼겠다. 이런 느낌까지 갖게 합니다. 사실 복귀로만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이제 후반부 경주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부 9경주까지 선행마들이 얼만큼 잘 뛰어줬고 추입이 통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잣대로 해서 비교를 해주신다면 분석하시는데 조금은 더 압축이 쉬워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풀어드렸고요.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8번마 포에버 빅토리를 중심으로 1번, 11번, 9번, 10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번마 현스드림, 3번, 7번, 2번, 4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3번마 탐나정벌, 7번, 4번, 5번, 1번입니다. 10경주죠. 4번 막 퀸파슬리 8번, 5번, 6번, 7번입니다.
이어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9번 마 미래용사 5번, 4번, 2번, 1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요일 경주는 모두 풀어드렸고요. 저희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눈이 오는 시절이 됐고 12월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도 또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도 신경을 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토요 경주 좋은 내용으로 다시 준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